시간이 꽤 지났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방사선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15살에 뇌종양 파제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총 재발을 3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를 2곳에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경험을 했고, 두 번째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가 16살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처음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그냥 방사선실에서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 토를 했습니다. 저의 방사선 첫 경험은 토를 하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저는 종양이 머리 뒤쪽에 있어서 엎드려서 방사선 치료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방사선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방사선을 쏘일 때마다 그 무말랭이 같은 냄새? 그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가지고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항암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그 냄새까지 나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치료하는 도중에 토를 할 뻔한 거예요. 꾹 참긴 했는데 치료가 끝나자마자 이제 달려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쏟았죠. 그 이후로 저는 방사선 치료를 갈 때마다 방사선이 들어온다 그런 타이밍을 재가지고 숨을 참았어요. 숨을 참으니까 좀 오바이트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줄고, 물론 이 무말랭이 같은 느낌이, 냄새가 그때도 조금은 느껴졌지만 참을만한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9년 전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대략 몇 차까지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힘든 거는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서 잊었습니다. 그 경험을 다 하고 이제 1년 검사를 가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재발한 이후로는 삼성 서울병원에 다녔어요. 제가 서울병원에 가가지고 처음 들었던 말은, 재발을 했으니까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고 지금 방사선 치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과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지금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긴 했는데 조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자 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제작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랑 삼성 서울병원에서랑 비슷한 치료를 했겠지만은 치료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마스크 제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성 서울병원에 가서는 마스크 제작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마스크 제작하는 걸 가서 처음 경험했던 거는, 마스크를 제작할 때 저는 엎드려서 검사를 받으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틀이 있어요. 이 틀이 이마랑 턱을 받치는 받침대예요. 그 받침대에 엎드려 있으면은 마스크 제작하는 틀을 들고 와요. 그 틀이 약간 고무 같은 재질의 구멍이 숭 뚫려 있는 그 배껍데기 있잖아요. 그거 같이 약간 착 달라붙는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그 틀을 제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씌웁니다. 그 상태로 이제 그 틀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한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이 생각보다 압력이 세요. 제 머리 모양을 완전히 따야 되니까 꽤 세게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분을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틀을 제작하면서 이 침을 엄청나게 흘리고 이마에 자국이 남고 막 이렇게 누르는데 턱이 아파가지고 계속 그러고 이마 아파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약 1시간 정도 틀 제작하는 데만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여튼 힘든 마스크 제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날이 와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그때는 이 무말랭이 같은 냄새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말랭이 같은 냄새가 좀 덜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에서 방사선 치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약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냄새가 좀 덜하니까 느낌이 좀 덜하니까 치료는 더 순탄하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얻은 부작용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장 흔한 탈모입니다. 이 뇌종양 환자들은 머리에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쏘기 때문에 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탈모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 바로 뒤쪽에 방사선을 쏴가지고 여기에 머리가 나지 않다가 나중에 여기 머리 위쪽에 한 번 더 방사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안 나요. 안 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탈모 증상을 겪으면서 저는 좀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조금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탈모 증상을 겪으면서 저희 엄마가 탈모 치료약 같은 거를 엄청 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바르고 여기다가 바르고 많이 발랐었는데 물론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빠가 또 저희 아빠 친구분이 한의사를 했대요. 그분이 우리가 체하면은 그 사혈이라고 하죠. 이렇게 톡 하면 여기 피가 딱 나와가지고 체한 거를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거를 머리에다가 했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위가 생각보다 커요. 손바닥 여기 2부위 정도? 그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를 다 사혈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뜸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딱지가 그대로 그 모양대로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걸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많이 잔인합니다. 많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 영상은 남기지 않고 그런 것도 했는데 저는 그냥 내 두상도 마음에 들고 그냥 머리 깎았다는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탁을 하고 많이 치료를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안 났습니다.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머리를 밀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도 않고 어차피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많이 해서 머리가 나긴 하지만은 조금 애기 머리처럼 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방사선 흔적이 머리에 생겼어요. 생겼다기보다는 이 MRI상 검사 결과가 항상 흔적 같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 흔적이 계속 그냥 커지지 않고 계속 있어서 방사선 흔적이다, 이게 수술의 흔적이다, 그런 판정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흔적이 커지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방사선의 흔적인 것 같다. 이 흔적을 그냥 가볍게 보기에는 시신경을 그 흔적이 누르고 있어가지고 계속 냅두면은 그냥 완전히 왼쪽 시야를 다 잡아먹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고, 그 수술은 그냥 쉽게 끝났습니다. 뇌종양 수술보다 그게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대략 5일 정도, 5일도 안 돼서 퇴원을 한 것 같아요. 퇴원을 해서 입대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수술한 부위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절개를 했어요. 그 부위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전 익산에서 지내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도 만약에 이게 물이 차면은 그냥 물 빼주면서 좀 지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서 저는 동네 병원에 가서 이 머리에 물이 차니까 물을 빼는 시술을 몇 번을 했죠. 근데 이 시술을 몇 번을 했음에도 계속 물이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가가지고 전에 소개를 했던 그 허리에 관을 꽂아서 척수액을 뽑는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대략 한 달 정도, 한 달 동안 내 척수액을 뽑으면서 지내다가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고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었죠. 그 에피소드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방사선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봐요.